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9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 신규 확진자 수는 64명으로 주춤한 반면에 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 환자 중 위중한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또 확진자 중 20대 비중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 재난방송센터 이정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961명입니다. 어제보다 64명 늘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0시 기준 모두 111명이었는데요. 지자체 집계에서 사망자 확인이 잇따르고 있어서 내일 공식 발표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 증가가 주춤한 것과 달리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치료 중인 확진자 가운데 여전히 위중한 환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날짜별로 중증 이상 환자 추이를 살펴봤는데요. 파란색이 중증 환자를, 붉은색이 이보다 상태가 심각한 위중 환자를 나타냅니다. 이달 초부터 급증해 중순에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9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숨진 사람 수만큼 새로운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고령의 확진자 등이 중증 이상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망자 가운데에도 고령층의 비율이 매우 큽니다. 80대 이상이 41%로 나타났고요. 60대 이상이 전체의 90%를 넘는 등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확진자 비율을 보면 고령층의 비율은 높지 않은데요. 20대가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애초 신천지 교인 가운데 젊은 층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었죠. 그런데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대구 경북 이외 지역에서도 20대의 비중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활발한 사회활동이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렸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본인을 통해 가족이 감염될 수 있고 또 면역 과잉 반응으로 스스로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사망자가 늘어서 118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넘어 기업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항공과 관광업계부터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호텔, 면세점, 그리고 항공사 등이 줄줄이 영업을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정아 기자입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는 그랜드워커힐 서울. 한 달간 400여 객실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5성급 호텔 중에선 처음입니다. 호텔 측은 감염 예방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미 영업은 차질이 큽니다. 주요 호텔 7곳의 객실 이용률은 2달 만에 70%에서 5%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소 호텔들은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 비정규직 청소 직원 등은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폐업을 해서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끝이 안 보인다는 게 힘들어하는 거죠. 사람도 없이 철문만 내려졌습니다. 업계 1위 롯데 면세점입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밑도는 날이 속출하면서 지난 12일엔 김포공항점이, 어제는 김해공항점이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출국객이 160명, 150명 정도로 급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휴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공항 면세점이 줄줄이 영업을 중단하며 무급휴직에 내몰리는 직원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거부할 수 없고요. 동료는 하는데 자기는 안 할 수 없고. 이스타항공은 오늘 저녁 제주 김포편을 끝으로 한 달간 국내선 운항도 중단했습니다. 대표에서는 정부 지원 요청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지만 급여 지급도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멈춘 항공사는 이스타가 처음. 그러나 다른 항공사도 시간 문제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정부가 2주간에 걸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주간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교인들은 부침개를 붙여 나눠 먹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2,000명이 몰려 야외까지 빽빽하게 자리를 채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이 교회가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며 2주간 집회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2천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또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면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에 교회 측은 반발합니다. 마트나 카페나 지하철 같은 사람 다 몰려있는데 근데를 왜 자주 나가요? 일요일인 어제 전국 교회의 57.5%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고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 상당수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 지침을 외면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교단이 소속 교회에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의 신분증과 얼굴을 촬영하고 예배 참여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공문에서 주일 예배에 대한 강제적인 현장 지도나 감독은 종교 탄압이자 신성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갑자기 냄새를 못 맡거나 맛을 못 느끼게 된다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했는데요. 이올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NBA 유타 재즈의 루디 고베르 선수. 오늘 자신의 SNS에 후각과 미각 상실이 분명한 증상이라며 지난 4일간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고 썼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고베르와 같은 증상을 경험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후각과 미각 상실이 코로나19 증상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이비인후과협회는 후각을 잃은 성인이라면 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후각 상실이 코로나19 환자들의 독특한 증상임이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확진자 2,000명 중 30%는 다른 증상은 가벼웠지만 후각 상실이 주요 증상이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또 독일 연구진이 확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적어도 3분의 2가 며칠간 후각과 미각 상실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Sono stata 3 giorni allettata, non riuscivo nemmeno a mangiare perché non percepivo né odori né sapori. avevo questo. 미국 이비인후과학회도 다른 증상은 없는 확진자들에게서 후각과 미각을 잃거나 약화하는 것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알레르기나 축농증이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 격리를 권고하도록 의사들에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이번엔 미국 상황 알아봅니다. 확진자 3만 5천 명을 넘어선 미국에서는 극심한 의료 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쓸 마스크조차 없고 병상 부족도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두 아이 엄마이자 의사인 내게 마스크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고아로 만들지 마세요. 한 의사의 절규입니다. 동료 의료진의 마스크를 슬쩍 가져가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That would be like saying that you're sending your troops to war and that you're letting them get their own body armor and helmets. 심상치 않은 의료 장비 부족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나섰습니다. In addition to large quantities of supplies, I've also directed FEMA to supply the following. 하지만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의료용 마스크를 언제까지 전달할지조차 답하지 못했습니다. We make masks start coming in. They're out there now. 의료 현장에 보냈다고 하는 보호 장비가 언제 도착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doctors' offices have very little of this equipment left or available to them. So physicians are reusing masks.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기에 병원까지 의료장비 확보 경쟁에 나섰는데 그러자 가격 더 부르는 이가 장비를 다 가져가는 일이 반복됐다는 게 뉴욕 시장의 분석입니다. 의료장비 구매를 중앙정부가 통제하자는 국유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감염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서면서 환자를 수용할 병상 부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주는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 의료진에게 보호장비 하나 제대로 못 주고 있다는데 미국인들은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는 비판이 그래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유럽의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6만 명이 육박했고 스페인에서는 하루 2, 3천 명씩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독일 메르켈 총리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를린의 총리 집무실에서 2km 떨어진 메르켈 총리의 자택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저녁부터 메르켈 총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일 폐렴 구균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때 접촉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곧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분간 업무는 집에서 수행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전 접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족과 동거인을 제외하고 2명을 초과한 외출은 금지됩니다. 밖에선 다른 사람과 1.5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So reduzieren wir weiter konsequent öffentliches Leben und die sozialen Kontakte. Und wir sorgen dafür, dass in ganz Deutschland im Grundsatz die gleichen Regeln gelten. 유럽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확진자가 6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에서도 하루 사이 2, 3천 명씩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 이동 제한령과 휴교령을 시행 중인 이탈리아는 국가 기관 산업을 제외한 비필수 사업장의 운영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스페인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공항과 항구를 통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días aprobaremos ampliar el estado de alarma en todo el territorio nacional por otros 15 días. 최근 올림픽 성화 채화식을 무관중으로 치른 그리스도 이동 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처럼 해외 상황이 악화되자 해외 체류 교민들은 한국이 더 안전하다며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모습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온 입국자가 가족들에게 짐을 건넵니다. 이제부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정이 없던 귀국인 거죠? 네네, 예정이 없던. 갑자기 다들 비행기표를 끊고 다들 가니까 이제 저도 이제 원래 안 올 생각이었는데 이제 개강이 취소되고.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현지의 불안한 상황을 보고 간단한 짐만 챙겨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사람들도 마스크도 안 써서 되게 언제 감염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한 10분의 9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이처럼 예정에도 없이 유럽에서 서둘러 귀국하는 교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이 악화될수록 이 같은 입국 수요는 더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출국장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3월 둘째 주, 입국자가 출국자를 넘어서더니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엔 각각 5천 명 이상 입국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이동 제한과 항공편이 끊기는 등의 이유로 발이 묶인 한국민은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가장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에 전세기를 보내 교민 650명을 먼저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필리핀 교민들은 아예 자체적으로 항공편을 협의하고 나섰습니다. 국경이 폐쇄된 페루에선 현재 한국 여행객 등 400여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돌아오려는 사람은 많지만 귀국길은 쉽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TF를 만들어 귀국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5명 중 1명꼴. 이젠 코로나19를 피해 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인천공항이 방역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주춤하고 있지만 보신 것처럼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기업들도 재택근무와 온라인 회의 등을 도입했습니다. 그 첫날 달라진 모습을 문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무 시간이지만 사무실엔 빈자리뿐입니다. 회의를 위해 모인 직원도 단 2명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많은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화상회의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게 조금 낯설기도 했는데 벌써 어느새 적응해서 직원들끼리 각자의 집에 있지만 얼굴 보면서 소통하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채용 면접도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전국 150개 기업과 서울 내 구직자를 이어주는 채용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화상 면접이 실시됐습니다. 채용이 미뤄져서 좀 불안했었는데 이 화상 면접을 통해서 고용에 대한 게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였다면 직접 만나 증서를 주고받았을 기업과 지자체 간 중요한 협약식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상당수도 운영 중단을 연장했습니다. 부득이 운영을 하더라도 발열 체크 등 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수건이나 운동복 같은 공용 물품은 아예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하루 최소 2회 이상의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운동기구를 사용할 경우 최소 1에서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그 수익면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손해는 보지만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간염 예방의 소독 이런 거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 이용객들이 띄엄띄엄 앉을 수 있도록 영무원들이 객실 좌석을 배정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외교부는 전 세계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해외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감염되거나 현지에서 격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당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맑은 날씨 속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18도, 목요일은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 기온을 아주 큰 폭으로 웃돌겠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기온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철원 영하 1도 등으로 중부 내륙 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습니다. 광주 4도, 부산 8도, 대전 3도, 서울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아주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부산이 15도, 강릉 13도,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20도까지 올라서 대부분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 건강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